미래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딘가 이미 와 있다고 하죠. 그게 뭉쳐져 있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미래학자나 미래 트렌드 세터들은 바로 현재 와 있는 미래 씨앗들을 보는 눈을 갖고 있다고 하죠. 매년 연말쯤이면 그 다음에 미래 트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계시죠.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말이죠. 이미 2020년도 10대 트렌드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껏 16년째 매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미래 예측한 트렌드를 그 지나간 시점에서 추적해보면 그 정확성을 평가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연말에 김난도 교수님이 미리 예측했던 2021년 트렌드를 지금 지나간 시점에서 얼마나 맞췄는지 분석해 보려고 해요. 제 관점에서 말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답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트렌드의 개념을 알아야 할 듯한 문제네요. 네, 개념상 1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말춤은 당시 지구가 덮을 만한 인기가 있었지만 그 인기가 6개월쯤 지나서 사그라들었죠. 하얀 국물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거죠. 트렌드의 개념을 세분화하면 여러 종류의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새로운 현상의 지속시간과 수용층의 범위라는 이 두 가지 축으로 구분들을 하죠. 보통 어느 시점부터 우리 주위에 새롭게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현상들을 트렌드 시드라고 해요. 트렌드가 될 만한 씨앗이라는 얘기인데 이 중에 1년 이내에 사라지는 이런 새로운 현상들을 fad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주목받을 정도로 수용 범위가 넓었죠. 말춤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나가면서 수용층의 범위를 넓혀갈 때 이런 일련의 현상들의 공통분모를 적당한 용어로 표현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트렌드,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가 바로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인기를 끈다는 거죠. 만약 10년 이상 간다면 메가 트렌드라고 해요. 메가 트렌드는 특히 수용층 범위도 크게 증폭되는 조건을 갖춰야 되죠. 만약 3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면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컬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이런 관습으로 자리 잡은 문화도 일종의 트렌드 종류네요. 그럼 김남도 교수의 2021년도 트렌드 어떻게 탄생되는 것일까요? 네, 2020년 1년 동안 관찰과 분석을 쭉 하시는 거죠. 네, 그 이전 해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즉 트렌드 시드들을 조합해서 공통분모인 트렌드 키워드를 만든 다음에 2021년에 띠 동물인 소와 연관시켜서 이를테면 카우보이 히어로우 같은 10대 트렌드 용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2021년에 10대 트렌드들은 트렌드 정의상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은 우리 주위에 보여야겠죠. 네, 즉 이 10개 트렌드와 관련된 새로운 트렌드 씨앗들이 5년 이상 다양한 분야에서 또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주위에 새로운 현상들이 우리 눈에 목격될 때 사업하시는 분들, 야, 저거 사업 아이템으로 나도 좀 해볼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이럴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저거 오래 갈까라는 그런 지속성의 판단 아니겠어요? 네, 이럴 때는 앞서 얘기한 대로 적어도 10년 이상의 메가 트렌드와 결이 맞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메가 트렌드는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틀릴 가능성도 낮은 거예요. 김난도 교수님의 이 메가 트렌드를 보실까요? 2018년에 지난 10년간 이어온 메가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이 메가 트렌드니까 2018년 이후로도 쭉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2021년은 소띠해라서 트렌드 키워드가 카우보이 히어로이네요. 아마 날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야생의 소를 능숙하게 길들이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아마 이들 트렌드의 씨앗, 즉 트렌드 시드가 언제 발현되기 시작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만약에 작년에 새롭게 제시되었다면 그 지속성은 향후 5년 이상 가야 되겠죠. 네, 트렌드 지속 기간은 5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우리가 다녀온 그 작년 시점을 생각하시면서 트렌드 키워드 하나씩 한번 평점 매겨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2020년에 예측한 2021년 트렌드를 지금 2022년 초 시점에서 평가해 볼까요? 어떤 잣대로 평가하느냐고요? 네, 저는 크게 5가지 척도로 구분했습니다.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는 5년 이상의 지속성, 그리고 일정 기간 사회 전반에 넓게 확대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출현이라는 척도는 2021년 이전에 이미 출현한 트렌드라는 의미고, 새롭게 출현은 2021년에 출현했지만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척도입니다.
폭넓게 확대라는 것은 2021년에 사회 다양한 계층과 분야로 확대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확대는 올해에도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라는 제 나름의 예측을 담고 있어요. 메가 트렌드는 뭘까요? 네, 앞으로 10년 이상은 지속될 트렌드라는 파워풀한 트렌드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트렌드는 바이러스가 바꾸어 놓을 경제를 의미하는데 회복의 정도에 따라 업종 유형을 트렌드 형태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업종별로 대체로 이러한 회복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되네요. 따라서 제 개인적 판단 폭넓게 확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별 회복 국면이 올해도 계속될지는 제 나름 판단을 유보하고 싶네요. 전반적인 업종들이 충분한 경험 속에 올해는 새롭게 대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패션 용어의 레이어드 룩이라는 말에서 따온 거예요.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 벌의 옷을 걸쳐 입는다는 스타일처럼 집도 주거 이외에 다양한 기능이 이제 추가된다는 거죠. 즉 사무실, 헬스장, 카페, 도서관, 바캉스 등 말이죠. 지난 1년간 홈트, 홈카페, 홈캉스, 네, 홈카페, 네, 이런 신조어들 많이 활용된 것을 보면 이 트렌드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 집에서의 온라인 쇼핑 역시 올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본주의 키즈,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서 소비로부터 행복을 찾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러나 자본주의의 생리도 이해한다는 그런 MZ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시청에 방해가 되는 그 간접 광고나 유튜브 광고도 자본주의 사회 논리상 당연히 봐줘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죠. 제 관점에서는 이제 막 이 출현된 트렌드라고 봅니다. 향후 지속성 이전에 작년 한 해 동안 사회 전반에 폭넓게 수용됐다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거죠.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빠르게 변화하는 그 환경 속에 발빠르게 사업이나 제품, 판매 방식 등을 전환하는 그런 자세를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영 방식은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기업에서 활용되어 온 사실상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어서 사회 전반에 확대된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프라인의 이색적인 체험을 즐기고 동조하는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체 세대로 확산되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롤코 라이프 말이죠.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많이 보았던 그런 트렌드의 형태였죠. 제 생각엔 다양한 선거가 진행되는 올해 2022년에도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기업 입장에선 이러한 고객들의 빠른 변화에 역시 빠르게 대처해야 되겠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건강, 면역력 강화에 관심들이 더 높아져서 오늘 하루하루의 운동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역시 새롭게 등장한 트렌드라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별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올해에도 시공간적으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N차 신상은 쓰고 있는 물건도 몇 번을 사고 팔아도 신상 못지않은 가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중고 시장이 재미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한다는 그런 트렌드죠. 저도 당근마켓이 성장하는 초기에는 그저 지속되는 불황을 대변하는 그냥 트렌드였겠거니 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실속화된 소비의식과 놀이문화로 정착되고 있어요. 그런데 MZ세대들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올해에도 계속 확대될지는 아직 의문이네요. 안전을 중시하는 중장년층 입장에서 낯선 사람과 낯선 물건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익숙해지기가 좀 힘들기 때문이죠. 온택트의 디지털 생활 환경 속에서 소비자를 관리하기 위해선 그들의 경험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고객들은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을 단계별로 모두 골고루 활용하고 있다는 소위 옴니채널 또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의미하는 이 트렌드는 소비자와 기업이 이미 10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었죠. 따라서 10년 이상 지속되는 메가 트렌드라고 판단되네요. 자, 지금까지 2021년에 등장할 거라고 미리 예측한 10가지 트렌드들을 지나간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예측의 정확도를 검증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은 2020년 말에 예측한 트렌드들이라 대체로 언택트, 온택트와 관련된 트렌드들이 많이 엿보이기도 하고
따라서 다른 해에 비해서 미리 예측하는 데에는 비교적 용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대로 정확도 평가에서는 대부분 좋은 평가를 제가 내렸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불안과 기술과 관련된 인간의 자세, 특히 젊은 층 중심의 대응과 관련된 트렌드들이 많이 보이죠. 네, 아마 이러한 MZ세대 중심의 트렌드들이 2022년도에는 전 세대층으로 조금씩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김난도 교수님과 같이 지금껏 16년여간을 계속 트렌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이분의 트렌드 전망이 오히려 독립 변수가 돼서 그 다음에 실제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트렌드 전망을 하기보다는 트렌드를 형성시키는 트렌드 세터라는 얘기죠. 결국 많은 상품 기획자나 마케터들이 이분의 내년 전망에 따라 상품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게 되며 소비자들 역시 여기에 동조해서 소비하는 그런 간접 효과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트렌드 미리 읽어본다고 100% 성공하는 보장 없지만 트렌드 모르고 사업하면 100% 실패한다 보장은 제가 합니다. 참고로 김난도 교수의 올해 2022년 트렌드를 잠시 한번 훑어보고 마칠까 해요. 얼핏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는 메타버스, 투잡, 전원생활의 여유, 건강관리, 스토리 등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대체로 메가 트렌드에 연결되는, 그래서 예측이 실패하기 힘든 그런 트렌드들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